I will always remember the day you kissed my lips, light as a feather. And it went just like this. No, it's never been better than the summer of 2002. 상명 플러스. We were only 11, but acting like grown-ups, like we are in the present. Drinking from plastic cups. 상명인 학우분들의 대학 생활을 알뜰하고 알찬 정보로 플러스해드리는 상명 플러스입니다. 상명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 상명 플러스의 김영두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일반 공지사항입니다. 11월 18일 월요일까지 2019학년도 SW 중심대학사업단에서 주최하는 제1회 SM 게임 만들기와 SM AI 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SM 게임 만들기 경진대회에 대한 내용부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경진대회의 저희는 SW 개발 교육의 한계에서 벗어나 자신이 생각하는 SW의 원리를 게임 형태로 구현해 봄으로써 SW 개발의 인식 변화와 게임 개발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참가 자격은 상명대학교 재학생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참가 분야는 게임 아이디어 설계와 게임 설계 및 개발이며 대회의 주제는 SW의 원리를 적용한 게임 형태의 아이디어 설계 또는 개발이라고 하는데요. 1등 팀에게는 분야별로 100만원씩 주어진다고 합니다. 1차 제출의 심사 기준은 분야별 각 6팀을 선정하는 것으로 기술 적합도에 30점, 창의성에 40점, 주제 복합성에 30점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2차 제출의 심사 기준은 분야별 순위 선정을 하며 완성도에 30점, 협업에 30점, 개발 난이도에 30점, 윤리성에 10점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AI 만들기 경진대회에 관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AI 대회의 저희는 상명대학교 학생들이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실행 가능한 모든 형태의 앱 또는 SW를 전시하여 인공지능의 기술의 확산을 추구하고자 함이라고 하는데요. 참가 자격은 마찬가지로 상명대학교 재학생이어야 합니다. 참가 분야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모든 형태의 앱 또는 SW라고 하는데요. 1등인 팀에게는 상금 250만원이 즉석에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1차 제출은 각 10에서 12팀씩 선정하는 것으로 심사 기준은 작품 완성도에 40점, 기술 적합도에 30점, 발전 가능성에 30점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2차 제출은 5팀 순위를 선정하는 것으로 작품 완성도에 30점, 창의성에 30점, 발전 가능성에 20점, 발표에 20점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처음 개최한 경진대회들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진대회와 관련한 모든 제출 서류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사항과 정보를 알고 싶다면 본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 소식은 사회봉사 및 외부기관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사회봉사 관련 공지사항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아동주간보호센터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월요일 3명, 화요일 4명, 수요일 3명, 목요일 5명, 금요일 1명을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활동 내용은 프로그램 보조, 일상생활 보조 등이며 활동 기간은 2019년 11월 18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부터 6시 사이에 봉사가 가능하며 요일과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은 선착순 모집이며 사전에 전화로 등록 후 활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반드시 복지관에 연락하고 접수하셔서 확정 안내를 받아야 봉사활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지원 사항과 정보를 알고 싶다면 본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외부기관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크게 4가지로 공지했습니다. 첫째,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정보 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 근거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둘째,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셋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방법, 기간,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 제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보 또는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본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일반 뉴스 부분입니다. 지난달 오후 11시 26분 환자를 이송하던 중앙 119 구조본부 영남 1호기가 독도 해상에 떨어져 이번 달 7일 기준 소방대원 2명과 환자 1명 등 3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사고 직후 수색 작업을 벌인 정부는 지난 2일 소방헬기 동체로부터 각각 100m, 150m 떨어진 곳에서 실종자 시신 2구를 발견해 오후 9시 14분에 수습했다고 합니다. 이후 나머지 실종자들의 수색에 난항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소방헬기가 독도 해역에 추락한 지 꼬박 13일째인 12일 박단비 대원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진숙 씨는 대구 강서소방서에서 취재진을 만나 항상 엄마 같은 딸이었다며 우리 딸 소방관 되는 거 엄마가 싫어했지만 되고 나서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자랑했던 거 알고 있지? 우리 딸 가슴에 묻고 있을게. 담비야 사랑해라며 애끓는 심정을 전했다고 합니다. 또한 아버지 박종신 씨는 이제서야 돌이켜보니 우리 딸은 하고 싶어 하던 소방대원 일을 언제나 즐겁게 했다며 딸이 자랑스럽게 일하다 갔고 부모된 입장에서 슬퍼만 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오리무중이라고 하는데요. 추락 당시 날씨는 풍속 6에서 8m/s에 영상 19.2도로 맑았고 김종필 기장은 공군과 산림청을 거친 20년 경력의 베테랑 조종사였다고 합니다. 또 소방청에 따르면 영남 1호기는 지난달 정기점검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조선호 대변인은 기체 결함과 조종 실수, 비행 환경적 요인 등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에서도 인양된 헬기 동체를 정밀 분석하고 있으며 헬기 제조사 관계자도 입국해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나머지 실종자분들도 하루빨리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I will always remember the day you kissed my lips, light as a feather. And it went just like this. No, it's never been better than the summer of 2002. 알찬 정보들을 플러스 하셨나요? 상명 플러스는 상명인을 위한 시간, 현명한 상명인이 되는 시간으로 더 유익하고 더 자세한 정보를 플러스 해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하구 여러분 감사합니다. Well, I guess that was true. Dancing on the hood in the middle of the woods of an old Mustang. 지금까지 제작의 손예원, 기술의 최혜빈, 진행의 김영두였습니다. 참된 소리, 여기는
상명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 M, B,